야, 저기 봐봐. 완전 내 스타일인데? 조태석이 맥주캔을 흔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양양 해변의 오후 2시 뜨거운 햇살이 백사장을 내리쬐고 있었죠.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 누워있는 두 자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조태석은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형님,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기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조태석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정윤아와 정하은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윤아는 베이지색 붙는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채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방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의 작은 배지였죠. 32살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과거, 그리고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아픈 기억까지 모든 것이 그 작은 금속 조각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하은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팀에서 단련된 탄탄한 몸매가 비키니 위로 드러났지만 겉모습은 여느 20대 후반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웃는 얼굴 뒤에는 언니 못지않은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며 단련된 정신력과 체력이 말이죠. 언니, 물 진짜 시원해요. 하은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한쪽 이어폰을 빼고 미소를 지었죠. 그래, 나도 나중에 들어갈게.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죠. 유나에게는 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을 떠난 뒤 프리랜서 작곡가로 살아가며 찾은 첫 번째 진짜 평화였으니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작전 중 고생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죠. 바다에서 보트 타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전우의 모습, 작전 훈련에 실패한 자신을 탓하며 보낸 수많은 밤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런 기억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동생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서는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었고 해변가에서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파라솔을 펼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형님, 가보시죠. 조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온 3명의 부하들도 따라 일어섰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주변 관광객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태석은 양양 지역에서 나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여름철이면 해변가에 나와 관광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곤 했죠. 특히 젊은 여성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맥주에 취한 상태에서 예쁜 자매를 발견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런, 또 시작이네. 파라솔 아래서 책을 읽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구경거리가 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상 촬영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기도 했죠. 실제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영상을 찍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조태석 무리가 유나의 파라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이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단련된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밴 경계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조태석이 건드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짓는 웃음이 전혀 선량해 보이지 않았죠.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랑 같이 놀까요? 유나는 이어폰을 완전히 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자 조태석이 더욱 대담해졌죠. 상대를 완전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워워, 경계하지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박기철과 다른 부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물가에 있던 하은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달려왔죠. 언니,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유나 옆에 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다져진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죠. 이런 상황은 바다에서 종종 마주치는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관광객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 동생분도 계시네요. 더 좋네. 조태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좀 친해져 보지 않을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횟집도 있고. 유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걸맞는 차분함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과거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헤쳐나온 경험이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쉬고 싶어요. 유나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석은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조태석이 유나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하자는 건데. 그 순간 유나는 재빠르게 몸을 뒤로 빼며 조태석의 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석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 민첩하네요. 조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박기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그만하시죠. 저희 진짜 관심 없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지만 조태석은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해양경찰로서의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물러서는 타입이었죠. 아, 동생분은 성격이 불같네요. 조태석이 하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타입이 사실 더 재미있거든요. 주변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죠. 현대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었습니다.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 영상만 찍고 있을 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유나는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안전요원은 해변 반대편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고 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그래왔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빨랐습니다. 저기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나가 차분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조태석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태석은 유나의 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이 바닷물에 닿으면 안 되는데 손가락 끝이 유나의 볼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독적이고 불쾌한 접촉이었습니다. 유나의 몸이 경직되었죠. 이런 식의 접촉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박기철과 다른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죠. 형님, 완전 순한 양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겉으로만 차가운 척하는 거 아니야? 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해양경찰로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했지만 직접 당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야, 정말 그만해. 하은이 소리를 질렀지만 조태석은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오, 동생이 화냈네. 귀엽다, 귀여워. 조태석이 이번에는 하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살기가 스며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태석은 아직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손 치우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조태석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했죠.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자신이 여자 하나에게 위축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무서워라. 뭐 어쩔 건데? 조태석이 비웃으며 유나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의 몸이 움직였죠. 정광석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조태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 모든 것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움직임이었죠. 수년간의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으어! 조태석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일격에 호흡이 막혔죠. 박기철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유나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박기철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아! 박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모래 위로 넘어졌죠. 나머지 2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유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발목 걸기로 한 명을 넘어뜨렸고 오른쪽 상대는 손목을 잡아 돌리며 어깨 관절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죠. 유나의 움직임에는 무당가 있었습니다. 으악! 형님! 형님! 단 15초 만에 조폭 4명 전원이 백사장 모래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죠. 헐, 대박! 완전 액션 영화네. 이거 진짜야? 어떻게 저렇게 빨라? 무술고수인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욱 흥분해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해시태그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양의 변액션, 실제 영웅, 조폭 퇴치 같은 태그들이 달리면서 말이죠. 유나는 수만 번 제대로 차지하는 채 조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경고했는데 안 들으셨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조태석이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명치를 정확히 맞아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오면서 당해본 적 없는 일격이었죠. 이 인연이 감히 조태석이 헐떡이며 말했지만 유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죠. 뭐라고 하셨나요? 유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태석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것 같은 압박감이었죠. 하은이 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죠? 응, 전혀.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하은은 언니의 진짜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군을 떠난 뒤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언니가 왜 그렇게 뛰어난 군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기철이 겨우 일어나며 조태석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일단 여기서 빠지죠. 닥쳐. 조태석이 화를 내며 박기철을 밀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자신이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체면이지만 부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였죠. 앞으로 조직 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체면도 구길 뿐더러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조직 내에서의 입지는 물론이고 양양 지역에서의 위상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조태석이 억지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유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누구신데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조롱하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조태석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움츠러들곤 했는데 이 여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양양에서 이름 좀 알려진 사람들이야. 조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같은 관광객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 관광객들의 반응은 조태석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조폭이면 더 혼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요즘 누가 조폭 무서워해? 경찰 부르자. 이미 신고했어요. 조폭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 망가진다고. 분위기가 점점 조태석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오히려 조태석이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야, 박기철아. 조태석이 부하를 불렀습니다. 우리 형님들한테 연락해. 박기철이 허겁지겁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옆구리가 아팠거든요. 게다가 주변의 적대적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유나가 하은을 돌아봤습니다. 하은아, 괜찮지? 응, 언니. 전혀 안 무서워. 하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바다에서 만난 술 취한 관광객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때 멀리서 안전요원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 중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안전요원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대부분의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조태석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안전요원님, 저희가 피해자예요. 조태석이 억지로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주변 관광객들이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폭들이 먼저 괴롭혔잖아요. 우리 다 봤어요. 영상도 찍었다고요. 여기 보세요. 다 녹화됐어요. 여러 대의 스마트폰 화면이 안전요원에게 향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조태석이 유나의 볼을 건드리고 팔을 붙잡으려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안전요원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 파악됐습니다. 안전요원이 조태석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오는 해변이에요. 이런 행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맞았다고요. 조태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정당방위죠.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혔어요. 맞아요. 하은이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여러 번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랬어요. 안전요원이 조태석 무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조태석 같은 사람들은 문제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해변 관리사무소에도 이미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죠. 일단 이 자리에서 떠나주세요. 더 문제되기 전에. 우리가 왜 떠나야 해요? 조태석이 버텼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고 모두 조태석 무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박기철이 조태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일단 여기서는 빠지죠. 경찰 오기 전에. 다른 부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더 커지면 정말로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조태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주변 상황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했고 더 버티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좋아, 기억해둬. 조태석이 유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유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조태석과 눈을 마주쳤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조태석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언제든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거든요. 조태석 무리가 모래를 발로 차며 멀어져 갔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유나와 하은에게 다가왔죠.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세요? 완전 액션 스타 같았어요. 혹시 무술하세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유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하은은 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군을 떠난 뒤로는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안전요원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신고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유나는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휴가가 목적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해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유나와 하은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유나와 하은은 파라솔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하은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뭘? 언니의 그런 모습이요. 예전 UDT 시절처럼. 유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멋있었는데. 하은이 언니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나도 해양경찰이지만 언니만큼은 못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유나가 다시 선베드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음악만 하고 싶어. 하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군을 떠날 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동료를 잃었던 그 작전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자신을 탓하는 말들을 반복했죠. 언니, 응? 그래도 오늘은 정말 멋있었어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언니인데. 두 자매가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다시 물놀이를 하러 갔고 유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죠.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조태석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험상 저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해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젊은 커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유나가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작은 수영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서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아이가 두리번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핸드폰 번호 알아? 어디서 왔니?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유나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모성애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안녕, 이름이 뭐야? 유나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요.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어디 갔는지 기억나?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안 와요. 유나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해변 화장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람이 많아서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어른들이 비슷해 보일 수 있었죠. 괜찮아, 엄마 찾아줄게. 유나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비명소리가 해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기 봐요. 한 관광객이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높은 곳에서 작은 머리 하나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죠. 민준이와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예요. 중년 여성이 울부짖으며 물가로 뛰어왔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엄마의 절규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바다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높았고 아이가 있는 곳까지는
꽤 멀었거든요. 게다가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살이 거칠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전요원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명조끼는 없나요? 119 신고했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안전요원은 해변 반대편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고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3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아이에게는 3분이 너무 긴 시간이었죠. 유나가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진 지점까지의 거리, 파도의 세기, 구조 가능 시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계산이 끝났죠.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해상구조작전이 떠올랐습니다. 하은도 물놀이를 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물가로 나왔습니다. 해양경찰로서의 본능이 작동했거든요. 자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죠. 언니, 응. 유나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은도 동시에 움직였죠. 두 사람이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분들이. 아까 그 자매분들이야. 위험해요. 파도가 너무 세요. 물살이 거칠어졌는데. 하지만 유나와 하은은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유나의 수영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단련한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하은도 해양경찰 구조팀 출신답게 빠른 속도로 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물속에서의 구조 기술은 최신식이었거든요. 지훈아, 괜찮아. 유나가 물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이 몽롱해 보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 것 같았죠. 파도에 휩쓸려 체력도 많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언니, 제가 먼저 갈게요. 하은이 더 빠른 속도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조 기술이 더 최신이었거든요. 해양경찰에서 매주 실시하는 구조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아이를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누나가 왔어. 아이가 기침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응,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자. 하은이 아이를 안고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하은을 도우며 함께 물가로 향했죠. 파도가 거셀 때마다 유나가 하은과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팀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였죠. 두 사람의 움직임에는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 유나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물가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거의 다 왔어요. 파도 조심하세요. 드디어 하은이 아이를 안고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울면서 달려왔죠. 지훈아, 지훈아, 엄마.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와 하은도 물에서 나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감탄했죠. 정말 대단해요. 영웅이에요. 생명을 구했네요. 완전 감동이에요. 지훈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유나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는 엄마를 유나가 재빠르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두 분이 없었다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은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는 깊은 곳에 가면 안 돼. 알겠지? 네. 고마워요, 누나들.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이거 진짜 영화 같다. 완전 실제 영웅이네. 아까 조폭들 혼내주더니 이번엔 생명까지 구하고. 대박이야, 진짜.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있네. 조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조태석이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나 되었죠. 오늘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조태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나와 하은 주변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두 자매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조태석의 모습에 사람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사람들 또 왔네. 아까 그 조폭들이야. 뭐 하려는 거야? 생명 구조한 분들한테? 관광객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셨죠?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조태석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하은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해하시네요. 유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힘이 뭔지 아세요? 유나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태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유나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킬 때 쓰는 거예요. 주변 관광객들이 조용히 유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당신들은 힘을 잘못 쓰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하은이 언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당신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조태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유나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유나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킬 때. 그 말이 조태석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조태석 무리가 조용히 해변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유나와 하은은 다시 파라솔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하은이 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멋있었지.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이제 좀 괜찮아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예전 일들 말이에요. 트라우마. 유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자신의 힘이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일 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말이죠.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유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힘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싶어. 지훈이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누나들,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가 두 자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희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무사해요. 엄마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 유나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는 조심하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음악을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고 하은은 지훈이와 민준이와 함께 조개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바닷물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해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두 자매는 진정한 휴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바다보다 더 깊고 강한 마음을 가진 진짜 영웅으로서 말입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두 자매의 특별한 하루도 평온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죠.